안녕하세요. 축진묵입니다. 첼시가 풀럼에게 홈에서 2대1로 패배하면서 우승컵이 멀어지게 되었는데요. 과연 첼시와 풀럼의 경기는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는 지난 에버턴전에서 왼쪽 풀백을 봤던 구스토가 오른쪽으로 가고 쿠쿠레야가 왼쪽에 복귀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릴의 파트너는 토신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위쪽은 에버턴전과 아예 동일한 라인업으로 나왔습니다. 풀럼은 오른쪽 풀백에 케니 테테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카스타뉴가 그 자리를 채웠고요. 백5 형태로 나오면서 수비 쪽에 무게를 둔 라인업을 가져왔습니다. 풀럼은 요즘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왼풀백이라고 볼 수도 있는 안토니 로빈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빌드업 대응을 사용했습니다. 안토니 로빈슨이 한 칸 정도 더 올라가고 베시, 안데르센, 디오프, 카스타뉴 이렇게 4명이 포백을 보는 변형 포백 느낌으로 플레이했고요. 로빈슨이 공격 나갔다가 역습당할 때면 왼쪽 센터백 베시가 지연을 해주고 그 순간에 안토니 로빈슨이 내려오는 그런 형태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안토니 로빈슨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쓰다 보니까 첼시의 오른쪽 윙어 네투가 수비 쪽에 묶이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로빈슨의 공격력으로 수비를 만들어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풀럼의 마르코 실바 감독이 머리를 되게 잘 썼다고 느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첼시는 어땠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쿠쿠레야의 복귀 효과를 많이 느꼈는데요. 쿠쿠레야가 산초에게 공을 주고 자신은 직선으로 쭉 들어가주면서 수비 끌어당기고 산초가 그 공간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고요. 또 첫 골에도 쿠쿠레야의 복귀 효과가 있었는데요. 코릴 쪽으로 공이 넘어갔을 때 페레이라가 쿠쿠레야에게 마크가 붙어있는 걸 모르고 무의식 중에 따라가다가 파머 쪽 패스길이 열립니다. 이건 명백한 페레이라의 마킹 미스고요. 중원에서의 저런 패스길을 열어준다는 건 아주 치명적인 미스죠. 쿠쿠레야가 간접적으로 기여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파머의 개인적인 능력이 확실히 돋보였습니다. 돌아서는 동작 빨랐고 빈 공간으로 파고드는 능력 역시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머가 슈팅 타이밍이 되게 빨랐거든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디오프가 파머의 슈팅을 막으려고 지금 이런 자세를 취한 게 아니라 뒷걸음질 치면서 자세를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파머가 다리 사이로 슈팅을 때려버리니까 디오프는 막을 틈이 없었죠. 골키퍼 레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경기는 1대0으로 첼시가 빠르게 앞서가고요. 홈경기장이기 때문에 아주 산뜻한 출발이었죠. 하지만 풀럼이 준비해온 왼쪽 공격이 워낙 좋았습니다. 이워비가 오늘 왼쪽 윙으로 나왔지만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안쪽에 위치하면서 안토니 로빈슨보다 더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공을 받아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줍니다. 또 왼쪽 센터백인 베시까지 자유자재로 자리를 바꾸는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장면은 로빈슨이 오히려 바깥으로 빠져주고 이워비가 깊숙한 곳까지 진출하면서 왼쪽 스토퍼 베시가 전진하면서 이워비의 공을 받아주고 하프 스페이스로 그대로 뛰어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풀럼은 왼쪽 선수들이 자유자재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첼시 선수들이 수비하는 걸 되게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은 1대0 첼시 리드로 끝나게 되는데요. 선제골을 넣은 건 첼시였지만 풀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풀럼이 공을 뺏고 나서 쉬지 않고 고템포로 계속해서 역습을 가는 모습을 보면은 왜 풀럼의 현재 순위가 높은지 리버풀을 왜 힘들게 했었는지 알 수 있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풀럼이 약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늘 중앙 미드필더 한 명을 빼고 센터백을 추가한 거기 때문에 센터백 바로 앞라인이 옅어질 수 있는데요. 그 틈을 잘 이용했죠. 이렇게 파머가 중앙 미드필더 한 명을 데려가면 가운데 쪽에 공간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쿠쿠레야가 가운데 쪽 엔조에게 그리고 엔조가 열려있을 때 중거리 슈팅까지 시도를 해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1대0으로 앞서고 있지만 첼시는 후반전에 공격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첼시가 중앙 미드필더의 부족을 틈타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기스토가 카이세도에게 공을 줄 때 라울 히메네즈가 카이세도에게 붙지 않는다면 루키치는 카이세도와 엔조 두 명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루키치는 그것 때문에 카이세도와 엔조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고 카이세도는 그 틈을 타서 반대쪽으로 왕반대 패스를 넣어주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풀럼이 왼쪽 측면에서 승부를 보려고 했다면 첼시는 가운데 쪽에 집중했던 거죠. 이렇게 양 팀은 각자의 방법으로 상대를 공략해보려고 했지만 80분까지 득점이 없었고요. 이때 풀럼은 결국 왼쪽에서 성과를 냅니다. 이워비가 2대1 패스까지 하면서 앞쪽으로 전진했고 여기서 네투에게 막혔지만 세컨볼을 따내면서 이워비가 로빈슨에게 그리고 로빈슨이 안쪽으로 크로스를 넣어주고요.
카스타뉴가 머리를 갖다 대고 반대편에 있던 해리 윌슨이 마무리하면서 경기를 1대1로 만듭니다. 이 득점 장면에서는 귀스토의 수비 억제력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100% 귀스토의 탓은 아니지만 뚫렸을 때 따라가는 리커버리도 좀 늦었던 것 같고 윙어인 네투를 자꾸 수비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오늘은 그렇게 좋지 않았죠. 그리고 첼시는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홈에서 무승부에 만족할 수 없었고 추가 시간에 센터백 토신 한 명 남겨놓고 많은 선수들이 위쪽에 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골키퍼까지 압박이 있었는데 산체스가 킥을 했는데 그게 카스타뉴 앞쪽으로 떨어졌죠. 최종 수비인 토신과 그 앞쪽 라인의 간격이 되게 멀었고 풀럼은 이 상황을 이용해서 빠르게 역습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카스타뉴의 공을 받은 윌슨이 루키치에게, 루키치가 공을 잡고 반대쪽 뛰는 무니지에게 땅볼 패스를 주고요. 무니지가 이 공을 왼발로 잘 마무리하면서 2대1로 만듭니다. 토신이 혼자 막아보려고 했지만 이미 3대1 상태였죠. 이렇게 풀럼의 극장골로 경기는 2대1로 풀럼이 앞서며 종료됩니다. 오늘 경기는 일단 풀럼의 마르코 실바 감독을 얘기 안 할 수 없는데요. 왼쪽에서 많은 선수들의 트랜지션, 그리고 지공 수비할 때는 5백으로 첼시의 박스 안쪽 플레이를 억제했고요. 또 선수들의 체력적인 준비도 잘 돼 있어서 역습할 때도 템포가 죽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트랜지션이 발생했고 막판 집중력이 더 좋았던 풀럼이 첼시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첼시는 이 경기로 인해서 아스날이 승리한다면 2위 자리를 내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우승 경쟁에 빨간불이 켜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리그에서 2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오히려 험난하지 않은 일정에 승점을 따지 못하고 있는 첼시. 과연 첼시의 박싱데이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